여러분, 러브라이브 세 번째 시리즈 러브라이브 니지가사키 학원 스쿨 아이돌 동호회, 줄여서 니지동 애니메이션은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4분기 방영한 니지동 애니메이션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역시 큐티가 없으니까 애니가 이번 영상은 니지동 애니메이션의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애니메이션의 구성은 아주 심플합니다. 9명의 니지동 아이돌과 유우까지 10명의 캐릭터를 소개하는데 하나씩 할애를 하고, 마지막에 유우와 아유무 사이의 갈등과 스쿨 아이돌 페스티벌, 줄여서 SIF를 개최하는 것으로 절정 파트를 배정했습니다. 구성적으로 아이돌 컨텐츠가 해줘야 되는 것과 애니메이션이라는 서사적 컨텐츠가 해야 하는 것에서 필수적인 것만 선택해서 구성한 것이 특징이죠. 특히 각 에피소드 몇몇만 봐도 아주 준수합니다. 거의 매화 한 캐릭터의 캐릭터성과 내면을 보여주고 고민 갈등을 극복함과 동시에 라이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 반복적인 구성을 갖고 있지만, 반복적인 구성 안에서도 캐릭터와 스토리라는 재료를 달리 사용하면서 지루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장 감탄하면서 본 에피소드는 텐노지 리나의 에피소드 6화였는데요. 해당 캐릭터가 가지고 있었던 오랜 기간의 컴플렉스와 그것을 스쿨 아이돌로 극복하려고 한다는 왕도적인 설정, 그것을 뒤집는 반전까지 보여주고도 마지막에 희망을 노래하는 점까지 보여줘서 스토리적으로 좋았고요. 리나짱 보드라는 상징물을 사용하게 된 경위라던가 캐릭터성을 이루고 있는 내면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기에 어떤 부분을 더 이야기해야 될지 제시까지 해줬다는 점에서는 기능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みんなとつながったひなちゃんボードにっこりん 사실 전 니지동 컨텐츠에 대해서 먼저 즐겨볼 수 있는 모바일 게임 러브라이브 스쿨 아이돌 페스티벌 올스타를 즐기지 않은 입장이라서 니지동은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접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니메이션이 기존 팬분들을 위한 팬서비스 요소를 엄청 열심히 넣어줬다라는 증언이 많이 올라왔죠. 몇 가지만 이야기해볼까요? 가령 1화 세츠나의 공연은 실제 세츠나 성우 쿠스노키 토모리가 실제 공연한 것을 참고해서 연출을 했고요. 니지동을 제외한 스쿠패스 노말 부원들이 성우까지 붙어서 꽤 비중있게 등장한다는 점, 또한 각 멤버의 솔로 파트의 뮤비를 보면 모바일 게임에서 등장했었던 의상과 자세를 그대로 재현했다든지, 마지막 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유우에게 들려주는 공연이기도 하지만 실제 니지동의 팬분들을 위해 부른 노래이기도 하다는 점 등 팬서비스 요소가 아주 깨알같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덕질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깨알같은 부분을 찾아서 즐기게 하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점이 아주 좋은 팬서비스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あなたが私を支えてくれたように、あなたには私がいる。だから全員で歌います。あなたのための歌を。 제가 러브라이브 선샤인 극장판 러브라이브 선샤인 오버 더 레인보우를 리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결과물을 보고 이 이후에 러브라이브 시리즈가 그냥 풀 3D CG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번 니지동이 완벽한 풀 3D CG 애니메이션은 아니었지만 라이브를 하는 것 자체를 3D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고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니지동이라는 그룹 자체가 솔로로 활동하는 아이돌이다 보니까 라이브 공연 장면만 보여줬을 때 자칫 심심할 수 있는 부분을 2D 작화를 컷 단위로 보여주는 것을 보완해서 이런 시각적인 아쉬운 부분을 보완해주기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진보된 3D CG 기술 능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니지동에서 안착을 한 2D 작화를 잘 조화시켜서 연출적인 면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뮤직비디오 파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일까요? 사실 제가 스토리적으로 좋다고 칭찬을 하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 작품이 러브라이브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9명의 아이돌과 유가 소개되는 구성을 필수라고 했지만
이건 이 컨텐츠가 러브라이브이고 리지동이라는 캐릭터를 소개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에 필수라고 한 거거든요. 그냥 순전하게 독립적인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13화 분량에서 10화까지 캐릭터 빌딩만 하고 있는 애니라는 게 뭔가 굉장히 이상한 구성의 작품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실 팬들에게 있어서 애니 말고 게임을 비롯한 다른 스토리 컨텐츠가 존재하고, 요즘 게임 스토리가 개판이긴 하지만 니지동 애니가 후속작이 나올 여지가 많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이번 애니메이션만 딱 대놓고 보면 이렇게 1쿨짜리 프롤로그 같은 애니메이션을 모든 사람들이 두루두루 재밌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냐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러브라이브 컨텐츠 특성상 항마력이 다소 필요하다는 진입장벽도 분명히 있고요. 특히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아유무와 유우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준 12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콘티 단계에서 만들어졌었던 스토리조차도 상당히 많이 편집이 된 상태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다고 일부 관계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더라도 절정 파트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을 많이 덜어내고 압축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다소 전개가 빠르게 흘러버린다는 인상이 있기도 했고요. 즉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니지동이라고 말하는 아이돌 컨텐츠 IP에 입문을 하고 싶거나 즐기고 있는 팬들이 본다면 아주 훌륭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독립된 애니 작품만 즐긴 사람들한테 재밌는 애니메이션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추천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리뷰를 하는 사람이라 장황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본 러브라이브 시리즈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즐겁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스토리적으로도 만족도가 가장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선샤인 때 캐릭터 디자인이 좀 제 취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니지동 캐릭터의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백합 전개가 폭주할 때는 새로운 신지평을 여는 건가 싶었지만 다행히 적당히 브레이크를 걸긴 했죠. 물론 그것도 대단하긴 했습니다. 핸드폰 원래 니지동 자체가 여러가지 부침이 많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만, 이번 애니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 주변에서도 입덕하신 분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애니메이션화를 기세로 니지동 컨텐츠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다면 2기도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 2기도 재밌게 볼 생각을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큐멘터리의 융신이었고요. 여러분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